네, 안녕하세요. 내 머릿속의 레시피 최희정입니다. 오늘도 현타가 네, 안녕하세요. 내 머릿속의 레시피 최희정입니다. 자, 오늘 앞에 이제 보시면은 토마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 3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정말 집에서 초간단하게 만들어서 조금 그럴싸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가르쳐 드릴 건데, 우선은 뭐 재료는 크게 뭐 별거 없어요.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하셔도 되고, 없으면 다른 채소나 뭐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방울토마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맨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우선 토마토 바질 샐러드예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안 들어가고 그냥 토마토랑 바질, 양파 다진 거 약간 넣어가지고 그냥 샐러드를 만들 건데, 바질이 만약에 없으시면은 그냥 다른 채소를 사용하셔도 돼요. 뭐 집에 뭐 없으시면은 그냥 뭐 파를 조금 종종 썰어서 섞으셔도 좋고요. 없으면 과감하게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울토마토를 먹기 좋게 반으로 썰어줄 건데요. 방울토마토를 다 그냥 반으로 그냥 썰어줄 거예요. 반으로. 저는 지금 컬러 방울토마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 방울토마토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큰 토마토를 그냥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만드셔도 좋아요. 근데 썰다 보니까 내가 몇 개를 썰었는지 모르겠네? 그냥 적당히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썰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줬고, 볼에다가 미리 한번 담아둘게요. 그다음에 바질잎이랑 양파를 잘게 다져줄 거예요. 바질잎도 그냥 한 줌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냥 편하게 놓고 잘게 다져주세요. 그냥. 사실 바질잎을 넣는 이유는 풍미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없으시면 과감하게 빼셔도 좋고, 사실 우리나라의 바질도 있잖아요. 깻잎, 그런 거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파도 조금 썰어서 넣어줄 건데, 매운기를 빼고 싶으신 분은 찬물에 살짝 담가서 매운기를 빼신 다음에 잘게 다져도 좋고요. 저는 소량만 넣을 거라서 그냥 조금만 썰어줄게요. 잘게 다져주시면 돼요. 한 10g 정도? 저는 지금 자색 양파를 쓰고 있는데, 색감을 위해서 그냥 없으시면 그냥 하얀 양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양파를 조금 넣어줘야 식감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양파는 웬만하면 넣으시면 좋고, 만약에 양파 없으시면 뭐 집에 있는 파프리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채소들을 조금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재료를 다 넣어줬거든요, 볼에. 이게 끝이에요, 사실. 뭐 더 이상 뭐 썰고 이런 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 소금 살짝 뭐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 뭐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통후추 약간,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줄 거예요. 올리브 오일도 한 스푼 정도. 수저랑 같이 해서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진짜 별거 안 넣었는데 벌써 토마토 바질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정말 너무 쉽죠. 사실 이거를 뭐 이제 와인 먹을 때나 아니면은 손님 왔을 때 간단하게 샐러드 내어드려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만드시면 되게 좋아요. 다 되었고요. 사실 뭐 다른 샐러드 드레싱 같은 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발사믹 식초라든가 발사믹 비네거 같은 거, 이런 거 넣으셔도 좋아요. 발사믹 글레이즈. 그래서 이렇게 담아볼게요. 접시에 예쁘게. 바질 남은 거 옆에 살짝만 잎부분만 따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면 토마토 바질 샐러드가 벌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게
상큼하게 드실 수 있는 토마토 바질 샐러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진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토달보기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토마토 달걀 볶음 만들어 볼 거예요. 뭐 큰 토마토로 하셔도 좋은데 우리 오늘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있으니까 방울토마토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 아까랑 똑같이 방울토마토도 먹기 좋은 크기로 반으로 썰어줄 거예요. 항상 칼질 하실 때는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한 10개에서 15알 정도 썰어주려고 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만들어서 그냥 뭐 바로 드셔도 좋긴 한데 통밀빵을 곁들여 드시거나 아니면 밥 위에 얹어서 덮밥으로 드시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파를 쫑쫑쫑쫑 썰어줄 거예요. 조금 파기름을 내면 풍미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파를 쫑쫑쫑쫑. 파는 한 15cm 정도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파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파 없으시면은 뭐 부추나 다른 채소들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다진 마늘을 소량 넣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계란물을 풀어줄 거예요. 계란은 저는 오늘 3개를 준비했는데 살짝 2개 하니까 조금 모자른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넣어주려고 해요. 소금 간 살짝만 해줄게요. 그다음에 계란물을 잘 풀어주세요. 지금 앞에 양파도 썼었는데 뭐 파 없으시면은 양파를 조금 잘게 다져 넣으셔도 괜찮아요. 계란물을 잘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불을 올려줄게요. 프라이팬에 불을 올려줄게요. 왜 안 되지? 됐다. 기름 두르고 파를 먼저 볶아서 파기름을 내줄 거예요. 불을 조금 세게 올리신 다음에 파를 올려놓고 파기름을 내어주세요. 불이 너무 안 세. 치익치익 소리가 좀 나줘야 되는데 마음 같지 않네. 이제 좀 소리 난다. 그래서 파 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온다 싶으면은 살짝 한쪽으로 밀어놓고 아까 썰어놓은 토마토를 한꺼번에 넣어줄 거예요. 파는 약간 중간 불에서 볶아주시다가 토마토를 넣었을 때는 조금 센 불에서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토마토의 겉면이 투명해지면 그때 아까 풀어놓았던 계란물을 넣어줄 건데 한쪽으로 살짝 토마토 밀어넣고 그 옆에 계란물을 부어줄 거예요. 계란물 붓고 살짝 스크램블로 해주시면 돼요. 스크램블 젓가락으로 살살살살 휘저어주세요. 이때는 불을 조금 세게 하셔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계란이랑 다 한꺼번에 볶게 되면은 너무 물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란은 한쪽에서 볶아서 조금 어느 정도 익혀주신 다음에 토마토랑 함께 볶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불이 내 맘 같지 않아 진짜. 벌써 이제 순두부처럼 뭉글뭉글해지시는 거 보이죠? 이거는 그냥 가볍게 아침에 조금 바쁠 때 아침 대용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 그리고 뭐 브런치 느낌, 주말에 브런치 드시고 싶으실 때 이렇게 간단히 볶아서 빵이랑 뭐 커피 한 잔 딱 곁들이면 정말 근사한 브런치가 된답니다. 뿌려주셔도 좋아요. 소금 살짝, 그리고 후추 원하시면 후추도 살짝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마저 이제 방울토마토랑 함께 볶아줄 거예요. 벌써 너무 맛있겠죠?
자, 저는 계란이 너무 익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살짝 반숙 느낌, 촉촉한 느낌으로 먹고 싶어서 이 불을 끌게요.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이제 접시에 담아줄게요. 그래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줄 거예요. 웬만하면 토마토도 생으로만 드시지 말고 한번 이렇게 익혀서도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나는 맛을 조금 세게 조금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케첩도 좋지만 사실 뭐 스리라차 같은 거 이렇게 넣으셔도 뿌려서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이대로 올리기에 조금 아쉬우니까 아까 그 바질잎 다시 소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메뉴도 정말 간단하게 끝이 났어요.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메뉴 끝이 났고요. 이번 거는 뜨끈뜨끈하게 드실 수 있는 스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이제 조금 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든든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앞에 있는 이렇게 파프리카 그리고 호박을 준비했는데 이 재료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뭐 당근을 넣으셔도 되고 브로콜리 넣으셔도 되고 뭐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그냥 집에 있는 재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든든하게 소고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소고기가 없으신 분들은 소고기 안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돼지 안심을 넣으셔도 되고 돼지 안심이 또 지방이 낮고 그리고 단백질은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 할 때도 또 좋은 음식이거든요. 소고기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토마토 즙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토마토 즙인데 토마토 즙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생토마토 그냥 살짝만 데쳐서 껍질 벗긴 다음에 갈아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재료. 요 치킨 스톡인데요. 이 치킨 스톡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시다를 살짝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소금, 후추로만 가볍게 간을 하셔도 괜찮아요. 우선은 채소 먼저 썰어줄 거예요. 채소, 파프리카. 그냥 카레 만든다는 느낌으로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삐뚤빼뚤해도 상관없어요. 또 그런 게 맛이지. 좀 삐뚤빼뚤해야. 그래서 호박도 조금 두껍게 썰어줄 거예요. 호박은 또 너무 얇게 썰면은 뭉개지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4등분. 그다음에 양파도 아까 남았으니까 양파도 조금만 넣을까요? 양파도. 약간 카레 먹는 느낌이랑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카레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소고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한 입 크기로 썰어줄게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남은 게 있네. 또 아까우니까 이것도 그냥 다 넣을게요. 방울토마토도 아까랑 똑같이 반으로 썰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추워지잖아요. 추울 때 조금 몸이 으슬으슬하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따뜻하게 드시기 좋은 메뉴예요. 냄비에다가 기름을 살짝 두르고 카레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를 먼저 살짝 볶아줄 거예요. 허공에 지금 막 허공에다가 하고 있는 느낌이야. 불이 너무 안 올라. 그리고 요즘 이제 치킨 스톡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가면 많이 사실 수 있거든요. 요즘은 뭐 이런 고체 형태도 나오고 액체 형태도 나와 있어서 선택하기도 폭이 넓어지고 좋아졌더라고요. 어차피 이거는 조금 푹푹 끓여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 소고기가 겉면 정도만 익었을 때 야채 넣고 볶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겉면이 익었으면 야채를 다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볶는 이유는 채소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부서지지 않게
살짝 겉면을 코팅해주면 뭉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센 불에 볶아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채소와 고기가 볶아졌으면 이제 토마토즙을 넣어줄 건데 저는 토마토즙 400ml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뭐 넣다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물을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부어줄게요. 바글바글 소리 나면은 중간에 한 번씩 밑에가 눌러붙지 않게 한 번씩 뒤적여주면서 뭉근하게 한 30분 그냥 끓이시면 뚜껑 덮고 그냥 끓이시면 되거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끓기 시작하면 치킨 스톡 하나를 넣어줄 건데요. 치킨 스톡을 요거는 고체형이라서 조금 넣고 나서 잘 섞어주셔야 돼요. 섞지 않으면은 뭉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저는 지금 바질잎도 준비했는데 취향에 따라서 바질잎 좋아하시면은 조금 넣어서 드시면 살짝 동남아 느낌의 맛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소금, 후추 넣으셔도 좋은데 저는 치킨 스톡을 넣었으니까 후추만 살짝 넣고 바질잎은 조금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향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질잎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뭉근하게 채소들도 뭉근하게 이렇게 이거는 그리고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국밥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뜨끈뜨끈한 거. 그래서 뜨끈뜨끈하기도 하고 뭐 소고기도 들어가 있고 파프리카도 들어가 있고 해서 조금 영양식으로도 드실 수 있는 레시피예요. 치킨 스톡 잘 섞어줬으면 그냥 바질잎 요거 그냥 뜯어서 넣어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접시에다가 볼에다가 스프볼에 이렇게 예쁘게 담아줄 거예요. 뜨거워. 엄청 뜨겁네. 살짝 느낌 있게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토마토 방울토마토 스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약간 끝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예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